원장님, 울세라랑 써마지의 장점도 다 갖고 있으면서 지방분해까지 되는 리프팅이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리프팅 장비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장비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 혹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고민인 부위가 어디죠? 네, 바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워드가 팔자주름인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이대별 팔자주름 고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보시면 팔자주름은 10대부터 고민이 시작되고요.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노화되면서 팔자주름의 고민을 심도 있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그 팔자주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50대부터는 90% 이상이 팔자주름에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좀 경악을 했는데요. 피디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가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지방인가요? 네, 바로 우리 피부 이제 진피층을 걷어내면 바로 나타나는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 얼굴에는요, 지방 주머니로 이렇게 얼굴이 배치가 돼 있어요. 지방이 한 층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주머니, 경막에 쌓인 지방 주머니들이 있는데 지방층이 깊은 층이 있어요. 그리고 얕은 층이 있어요. 총 2개 층으로 지방이 깔려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슈퍼피셜 팻 패드라고, 즉 진피 바로 아래 존재하는 표층에 위치한 지방층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딥 팻 패드라고 해서 깊은 심부지방층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을 드릴 때 유독 가장 고민되는 부위 3부위만 말씀해 보셔라고 하면 대부분 팔자, 심부볼, 이중턱,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라고 하죠. 이 3가지 부위가 나이 들수록 유독 커지고 처지는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가장 핵심 요인이 되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 보시면 자, 6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12번, 13번 이런 지방을 보시면요. 팔자 윗살, 그리고 심부볼살, 이중턱살 이런 지방들이거든요. 이런 지방들은 모두 표층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팔자 윗살, 심부볼살, 이중턱살, 광대 측면살 등 나이가 들면서 커지는 나이살을 반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실 텐데 온다 리프팅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온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저처럼 지방의 구조를 공부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커지는, 즉 나이살의 구조와 그 깊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원장님들은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온다 리프팅 레이저는 7mm 깊이의 팁과 3mm 깊이의 얕은 팁이 있어서 피부 두께와 피부 지방층의 두께를 보고 팁을 선정하는 게 시술의 결과에 당연히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 피부가 얇고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부분을 7mm 팁으로만 온다를 하게 된다면 얼굴이 훅 꺼지면서 수척해질 수도 있어요. 만약 피부가 두껍고 지방도 그 아래 많은데 3mm 팁을 가지고 대부분 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지방 제거 효과가 미미할 거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부위는 팔자, 심부볼살, 이중턱살인데 앞볼에다가 팔자를 한다고 하시면서 앞볼에다가 팁이 자꾸 시술을 하게 된다면 앞볼이 판판해지면서 볼륨감이 없는 얼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다는 내 얼굴에서 사라져야 할 나이살이 어디가 가장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위만을 정확히 타겟 시술을 해야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 저번에 반영구적인 지방 제거 말씀하실 때 대용제약의 브이올렛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사를 얼굴에 놓으면 어떨까요? 브이올렛 주사는 얼굴에는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FDA 승인을 이중턱 지방 부위의 반영구적 제거로 받은 만큼 저는 이중턱 부위에 이 브이올렛을 주로 사용을 한답니다. 만약 얼굴에 사용한다고 해도요, 부족할지언정 극 소량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 맞고 나서 2주간 약간 부어 있어요. 얼굴 같은 경우 이렇게 부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르면 조금 뻐근하게 아플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운타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면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다운타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시술을 권유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굴에 지방이 녹는 주사를 놓을 때는요, 정확한 지방만을 타겟으로 놓아야 되는데 조금만 양이 지나치게 되면 옆에 지방까지 녹을 수가 있고, 한두 달 지나면 원장님 여기 주사 맞은데 딤플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골치가 아파지고 쉽게 해결이 안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시술 상담할 때 명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에 한 번 잘못된 시술은 좀처럼 원상복구하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다는 팔자, 신부볼, 이중턱, 광대역사를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시나요? 원장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피부 두께와 지방 포켓의 사이즈가 개개인별로 다르므로 상담할 때 면밀히 관찰하면서 고객분과 어느 부위가 고민이고 어떤 부위 지방을 제거하고 어떤 부분의 얼굴에 딤플과 페임이 있는지 서로 의견을 맞추면서 시술의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총 에너지 줄수를 얼마나 쓸지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7mm 팁과 3mm 팁의 에너지 배분을 고민을 합니다. 고객님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시면 에너지를 충분하게 못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심한 지방부터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배정을 해서 시술 계획을 짭니다. 또한 온다 리프팅은 핸들링이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다 리프팅을 지속적으로 시술하면서 손끝의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피부에 밀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드래그 앤 롤링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간 정도의 압을 누르면서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 부위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다는 다운타임이 없다던데 원장님은 시술하시면서 어떠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다는 획기적인 장점이 두 가지 뽑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노 다운타임, 또 하나는 시술 직후에 효과를 바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동글동글한 게 좌측에 보이시죠? 이게 지방세포인데요.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시술 직후에 이 지방세포 벽이 파괴된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죠. 저는 바디 시술도 온다를 많이 하는데요. 주로 뱃살이나 팔뚝살, 지방 제거 시술을 많이 합니다. 복부 전후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촬영한 케이스인데요. 왼쪽 사진이 시술 전이고 오른쪽은 3회차 시술 직후 사진입니다. 오른쪽 시술 직후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살짝 붉어진 정도 외에 크게 자국이 남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시술 직전, 시술 직후에 배 둘레를 측정을 해서 고객님께 알려드리는데요. 보통은 1인치가량 줄어든 상태를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시기도 합니다. 온다는 최대 효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세포가 파괴되고 이후 파괴된 지방 조직을 청소하는 과정이 내부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탄력이 생기고 좀 더 슬림하고 탄력이 있어지는 원리입니다. 원장님, 울세라나 써마지 레이저는 통증도 있고 시술 시간도 길다고 들었는데 온다도 많이 아픈가요? 제가 온다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통증과 시술 시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울서마지라고 하죠. 울세라와 써마지 같이 하는 시술. 이 시술은 시술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1시간 동안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되게 수면 마취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요즘은 수면 마취에도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어떻게 시술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온다는 마취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술을 들어가실 수 있고, 물론 나는 통증 너무 예민하다면 마취 연고를 발라드리기는 합니다. 시술 시간 자체도 정말 짧아요. 보통은 제가 15분 내외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프팅 시술은 통증이 꽤 있기 때문에 시술 받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온다는 쿨링 시스템이 갖춰
맞춰져 있어서 통증이 적은 이유이고요. 저도 얼굴에 받아봤는데 완전 안 아프다? 아예 안 아프다? 그거는 조금 솔직하게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정도 느낌이 들다가 한쪽을 계속 연달아서 하기 때문에 3분이 경과되면 피부에 열이 축적되면서 그때부터 열감을 본격적으로 좀 느끼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보통 제가 6만 줄 시술했다 쳤을 때 저는 10분 시술을 하는데요. 왼쪽 오른쪽 각각 5분씩만 시술을 받으시면 돼서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으십니다. 만약 뜨거운 통증에 유독 민감한 분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국소 마취 주사를 놓아드리거나 너무 뜨거우면 이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울서마지 안 받고 온다를 받는다는 얘기도 많던데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세라는 그림에서 세 번째가 울세라인데 총 3가지 종류의 팁으로 3가지 깊이로 들어가서 그 층을 직접 수축시키는 원리이거든요. 이 조직들을 수축시켜서 결국은 근막층에다가 조직들을 붙여놓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우실 텐데 거울 보시면 이제 팔자, 심부보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살짝만. 꾹 누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손을 얹듯이 눌러보세요. 울세라는 그 정도의 고정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탄력 없이 늘어져 있는 조직을 뼈 위에, 정확하게는 근막층 위에다 다시 이렇게 눌러서 붙여서 고정시키는 효과, 즉 리프팅 장비예요. 저는 지방이 그리 많지 않은데 탄력 없이 조직이 늘어져서 음영이 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울세라를 퍼스트 트리트먼트로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다는 특정한 깊이의 어떤 열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피부 전체를 색칠하듯이 한꺼번에 열이 투과를 하는 장비예요. 피부부터 지방층, 근육층까지 한꺼번에 전자레인지로 어떤 덩어리를 데워내듯이 골고루 열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온다는 3번 시술을 받은 분들 피부를 제가 찬찬히 관찰을 해보면요. 피부 표면, 진피층이 콜라겐 재생돼서 마치 써마지 시술을 받은 것과 흡사하게 피부 표면의 미세 잔주름이나 모공이나 피부결도 같이 좋아지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서마지와 온다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교 컨텐츠를 많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콜라겐 리모델링 된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레디어스랑 같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온레라고 해서 온다랑 레디어스 그 2개의 조합을 시술을 상당히 많이 즐겨하는 것 같아요. 즐겨한다라는 거는 약간 애매하게 설명드리면 깎아내면서 또 볼륨을 주는 그런 시술인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데요. 여기 하관 부분에 심부볼살이라든지 팔자 윗살은 좀 깎아내요. 볼륨을 깎아내고 이 중안 부분에 이제 눈밑고랑이라든지 인디안 밴드라든지 이제 팔자 고랑이라든지 마리오네트 고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는 이제 레디어스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좀 죽이고 꺼진 부분은 다시 채워내면 얼굴이 중안 부분은 좀 통통하고 귀여운 느낌, 하관 부분은 날렵한 느낌을 줘서 요즘에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제가 많이 시술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조합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장비인데요. 온다 리프팅 장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바에 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온다 관심 많으실 텐데 참고하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고 피드백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동안 멘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